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걸음이 좀 신비롭고 재미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 이렇게 불균형인 게 저기 TV 안 보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막 유명한 것들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그런 거 꼭 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모르세요? 어. 선생님은 뭐에 빠져 지내세요? 이를테면 제일 나를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나이 들면 더 막 앉아 있고 남자들도 안 보던 드라마도 보고 막 이런다던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궁금한데 그냥 바쁘게 지내시고 이런다 해서 뭐에 빠져서 지내시는가 뭐가 바쁘죠? 네? 아이도 이제 또 같이 데리고 아니 너무 좋아서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가 싫으면 내가 갈 데가 없어도 나가요, 일단. 그죠? 그건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누구 편찮으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픈 어머니도 저기 하고 자식은 붙어 있고. 그러시네요. 그러시네요, 선생님. 어, 그래서 좋은 걸 다 더 좋게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돌아가면서 좀 하니까. 네. 챙겨드려.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의식 없이 계시면 좋은 얘기 많이 하면 의식은 없어도 듣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더 얘기는 좀 나누실 수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좀 어린애 같고 철이 없으셨는데 그래도 나이 들어서 제가 좀 일이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일이 없어지면 시간이 나니까 그때 어머니를 좀 많이 뵀거든요. 그때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화 나는 것도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한테도 예전 일이며 궁금한 거랑 그때 나는 엄마가 참 이해가 잘 안 됐다든가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유 내가 그랬냐 뭐 그러시고는 나랑 헤어지고 나서 또 이제 곰곰 생각하시는 거죠. 당신 나름 억울한 것도 있는 거죠. 또 내가 말한 게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만나면 당신 또 해명을 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러면서 또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 또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좀 하고 어머니는 또 그걸 해명할 기회도 생기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나중에 좀 쓰러지시기 좀 전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호경이 같은 딸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부끄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애들 대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놀라면서 엄마 이 세상에 엄마 정도의 나이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드물다. 엄마는 정말 틀림없이 이미 좋은 사람 맞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의식 없이 쓰러져 계실 때에는 좋은 이야기 하라는데 뭐 이렇게 뭐 예전에 뭐가 어땠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쓰다듬으면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으면서 지금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어서 내가 좀 마사지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이제 다리 부분에
오랫동안 다 있어서 여기 좀 상처가 생겼다. 내가 그거 지금 만지고 있다. 뭐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이야기들만 계속했어요. 그게 좋은 이야기들은 못 해드렸어요. 근데 다들 저보고 힘들겠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효한 저에게 시간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라도 어떻게 막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미 너무나 큰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순간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이렇게 손을 마주 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곁에. 전쟁 얘기예요? 적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좀 적이 있어요? 내 삶에서? 있어요. 선생님 있으세요? 이를테면 누구? 나 자신이 적이 나의 적이다.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엄청 잘못하고 계시네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네. 네. 좀 그래. 그래서 또 이만큼까지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걸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일관성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타인에게도 그러세요? 좀 가혹하신 편이세요? 엄격하고? 그럴 일도 없다. 저는 이제 우리 삶에서 내가 나 자신을 공정하게 보는 법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를 대하는 것과 타인을 대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 좀 엄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타인들한테 보면 막 까다롭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가. 그러면 일단은 좀 괜찮아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혹은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느슨하고.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모두 그러면 좀 넉넉하고 편안하죠. 아예 최악은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기에게 너그러운 사람. 그런데 타인에게 너그럽고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도 좀 욕심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면에서 불균형한 거니까 나는 좀 최대한 균형 있고 좋은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쪽으로 흘러가고 싶지 않다면 그런 나를 한번 돌아보고 타인들 그렇게 상관없다 할 만큼 너그러우신데 선생님 자신에게 그것도 제가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도 일단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나를 몰아붙이는가? 나를 사랑해서 그죠? 나를 사랑해서 틀림없이 그럴 텐데 물론 사랑의 방식은 한 가지는 아니지만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다.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훌륭한 학생이셔서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어릴 때 성적표에 앞을 안 보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수업에서 단 한순간도 고개 숙이거나 돌리지 않고 앞만 보는 또롱또롱 앞만 보는 나의 아이 임지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정말 너무나 사실은 어떤 자리에서건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강의한다고 해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에서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호작용을 좋아해요. 일방적인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런 상호작용에서 너무 훌륭한 큰 힘을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다그치는 임지훈 일로 와봐. 나한테 한번 혼나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몰아붙여서 구석에 박혀서 좀 마음 아팠을 지훈이는 또 나에게 와라. 내가 좀 위로해 줄게. 좀 그러고 싶네요. 선생님.
이게 존경스럽습니다. 자, 전쟁이다. 자, 전쟁에 지금이야 지금 우리 이란과 미국 전쟁 보면 이건 뭐 상상도 못할 광경이지만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이렇게 이제 참호에서 뭐 총알이 날라들고 어떨 때는 칼 들고 서로 달려가고 뭐 이런 싸움이니까 두 개의 참호가 있다. 적과 내가 있겠죠? 참호 안에는 병사가 숨어 있다. 병사 좀 보이세요? 여기 총 들고 있고 모자. 여기도 병사. 저 참호에. 근데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막 콜라주나 오브제 막 이런 것도 하면서 하는데 종이 찢어갖고 그거 참호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그림 그려 넣어갖고 너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두 참호에 그들은 적이다.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쪽에 이제 지금 속 표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이렇게 쭉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커튼이 열리고 병사가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두 참호를 이렇게 수직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건 한 병사예요. 이제 내가 지금 참호에서 이렇게 있다가 또 적당한 때 되면은 총 쏘고 전쟁이란 게 그런 거예요. 저쪽 적진을 향해서 나는 건너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침이면 일어나 적을 향해 총을 한 방 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전쟁이란 게 그렇죠. 적을 향해 총 쏘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적도 이리로 총을 쏴요. 그거는 그가 할 일이에요. 서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 때 나는 지침서와 총한자로 받고 이제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던 날 총한자로와 전투 지침서를 받았다. 지침서에는 적은 인간이 아니라 적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악의 화신이며 살인귀 괴물이라고 했다. 그들은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분노를 또 선생님들은 군대도 또 막 가셨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훈련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때요? 온갖 모든 사람과 나의 가족과 아이들,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괴물이에요. 악의 화신이고. 밤이면 참호해서 이제 별을 봐요. 밤이면 참호의 별이 가득하다.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적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도 저 별을 볼까? 그도 별을 바라본다면 아무 소용없는 이 전쟁 따위는 어서 끝내야 한다고 깨달을 텐데. 내가 먼저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항상 그래. 네가 먼저 끝내면 나도 끝낼게. 지금 이란과 미국도 그렇죠? 협상할 때 네가 먼저 이걸 받아들이면 나도 받아들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 둘 셋 그게 내가 먼저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특히 누군가를 나와 맞선 적수로 놓는 한 절대로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지거나 손해보거나 심지어 죽는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전쟁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죽을 테니까 나는 인간이다. 너는 괴물이고 악의 화신이지만 나는 두 참호가 있는데 나는 인간이야. 먼저 총을 쏘진 않을 거야. 나는 왜 인간이니까. 네가 쏘니까 내가 쏘는 거야. 이런 거죠. 그가 저 별을 바라본다. 똑같이 별 아래 있는데 그가 저 별을 바라본다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별을 보면 누구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이해하게 되니까. 비가 내린다. 뜨거운 열기도 좋아하지 않지만 비는 훨씬 끔찍하다. 이 군대에서는 선생님 별별 거 다 이렇게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나 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남자분들은 어쨌든 군대를 이렇게 가니까, 저는 좀 군대 가서 못 견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그냥 사회 복무 뭐 이런 거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가보지 않은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비가 올 때마다 나는 여기 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 바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여기 참호에서 총 쏘는 우리와 다르게 훈장 잔뜩 달고 만나서 와인잔 손에 들고 협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내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는다. 나는 곰곰이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참호 속에서.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호 밖으로 나와요. 나름 이제 위장술, 자기가 받은 그 지침서에 있는 대로 위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뭐 제3번 위장술에 따라 덤불숲으로 위장을 하고 저쪽 이제 적의 참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적의 참호로 가서 그를 죽일 거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겠지. 내가 적을 죽이면 우리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겠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적의 참호로 막 가다가 어둠 속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요. 여기 사자는 밤 아무리 어두워도 냄새도 잘 맡고 그러는데, 사자 한 마리 만났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휴, 운이 좋다. 무슨 일이죠? 우리 선생님 작가 하셔도 되겠다. 이제 그죠? 이제 그림책 한 권 쓰실 정도 됐다. 와, 그죠? 적이 이러고 내 참으로 막 가고 있고 나는 적의 참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둠 속에서 이제 스쳐 지나간 거예요. 조금씩 짐작이 가세요? 이야기의 흐름이. 그죠? 자, 적의 참호에 왔어요. 적이 없네. 심지어 내가 받은 것 같은 지침서, 내가 먹는 통조림, 비타민 뭐, 아니 내 참호랑 어찌 일이 똑같을 수가. 나는 인간이고 쟤는 괴물인데 어떻게 참호가 이렇게 똑같지? 적의 참호다. 나는 바로 총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괴물을 확인해야죠. 적의 얼굴. 그러고 나서 그를 없앨 것이다. 적의 참호 들어갔는데 이게 뭔 일이죠? 어이구. 죄송해요. 그러게요. 선생님, 저는 밑에 더 글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누른 거였는데, 가족 사진이 나온 거죠. 그죠? 나랑 똑같은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저게 참호에서. 다음 장에서 있었네요. 저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막 보니까 사진첩에 이제 그의 지침서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의 소지품. 사진도 있다. 가족 사진 같다. 그에게 가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괴물인데 어떻게 가족이 있지? 그에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그가 여자와 아이를 그렇게 무참히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괴물이란 말인가?
내 것과 똑같은 전투 지침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적의 얼굴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적은 지금 어디가 있죠? 내 참호에 가서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걸 보고 이러고 있겠죠?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괴물이 아닌데 얘는 괴물인데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적의 지침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적의 지침서에 따르면 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겠죠. 내가 적이니까. 나는 괴물이고 악의 화신이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겠죠. 이거 틀렸다. 나는 인간이다.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너희들이야. 나는 절대로 동물을 죽이지도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도 않는다. 그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제 참으로 돌아왔어요. 내 참으로. 나는 이제 그가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에게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순간부터 전쟁을 끝냈다. 그가 이렇게 메시지만 보내면 더 이제 그가 괴물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더 합의 보기가 좋겠죠. 난 당장에 오케이 할 텐데 대체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이런 사진의 그 다음 장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곰곰 생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호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메시지를 보낸다면 내가 합의한다 했지만 이제 내가 메시지를 병에다 넣어서 그거를 힘껏 던져요. 내가 먼저. 똑같이. 똑같이. 부디 나의 메시지가 그의 참호 안에 무사히.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가 먼저 나의 적이 먼저 뭐 협상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러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그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순진한 생각인가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응.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네. 병사들이 한다고 거기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정말 커다란 국가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아닌 거죠. 이제 적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죠? 그런 사람이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조금만 참거나 양보하면 난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런 논리 앞에서 알고 보니 그 적도 나와 똑같은 삶의 지침서를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내가 먼저 그가 적이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이상하게 갖고 있던 그 지침서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너 나랑 똑같구나. 똑같은 걸 바라는구나. 똑같은 욕망과 꿈을 갖고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 먼저 그런 의미의 선생님. 네. 국가적 차원에서의 그런 적을 만나고 전쟁은 진짜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한테 벌어진 전쟁이 아니어도 지금 이런데. 다른 책 넘어갈게요, 선생님.